이제 우원식 최고위원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인사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 진선미 의원님께서 그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신문고에 들어온 자료들을 살펴가면서 하나씩 조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6월 4일 화요일 날 농심 피해 특약점에 대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점주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 피해 점주들과 농심 양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쭉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농심 본사에 의한 일방적인 목표 매출 강요와 본사와 특약점 사이에 맺은 이른바 노예 계약의 실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약점주들은 매입값보다 싼 값에 이른바 삥시장에 물건을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소위 삥시장은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할 행위입니다. 농심에 의해서 시장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정서상의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불공정했고 본사에 의해 점주들의 생사 여탈권이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농심이 부랴부랴 고쳤다는 약정서에도 문제점이 여전했습니다. 또한 농심 측 설명과 달리 특정인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농심 특약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십 명의 점주들은 이중가격, 일방적인 매출 목표 부과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농심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농심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주도한 진선미 의원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농심 본사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농심 본사로 가서 또 역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민주당 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이른바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4일 농심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약점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불공정 사실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에 특약점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피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농심과 모든 특약점주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사실은 농심의 일방적 목표 매출의 부과와 특정 상품 밀어내기입니다. 농심은 특약점과의 합의 없이 특약점별 월간 매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부과했으며 특정 상품 판매를 강요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약점들은 이 목표 매출의 달성을 위해서 판매율이 낮은 특정 상품을 농심의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덤핑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삥 날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농심 측은 매출 목표 강제 부과는 사실이 아니고 특약점주들을 협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특약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33분의 특약점주 모두 매출 목표는 농심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특정 상품 판매를 강요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농심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판매 대상별로 거래 조건을 달리하는 차별 정책, 이른바 이중 가격 정책도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심은 SSM이나
거래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에게 물량을 공급할 경우는 편법적으로 최고 20%에서 25% 수준에 이르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SSM이나 직거래점은 이렇게 추가로 지원받은 물품을 특약점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매출 이익을 늘릴 수 있었고, 반면 동일 물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하는 특약점의 수익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농심 측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모든 거래점에 동일하게 단일 가격 정책을 적용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갑의 위치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불공정한 판매 장려금 지급 조건입니다. 농심은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농심의 영업 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판매가 부진한 특약점의 경우 계약 해지 협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심 측은 거래 약정 해지가 판매 실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거래 약정서를 보면 약정의 해지 사유를 의뢰, 고의, 과실, 태만 또는 정상적인 판매 능력 부족으로 갑의 제품 판매량이 급감하거나 관련 시장이 위축 또는 축소된 경우, 또 을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약점과 함께 갑의 영업 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갑인 농심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농심 측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제품 판매량이 급감한 경우나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갑의 우월적 관계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가 농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건 해결을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자 농심은 뒤늦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판매 장려금 역시 7월 1일부터 모든 조건을 없애고 매출액의 5%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판매 장려금 계약서에는 여전히 판매 장려금 지급 기준은 갑이 정하는 바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농심이 원할 경우 또 얼마든지 마음대로 적용하거나 깎을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심은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의 눈 가리고 아웅식 수습책만 내놓고 있을 뿐 이런 불공정 관행의 최대 피해자인 특약점주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 보상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내일 농심본사를 방문해서 위 피해 사실들에 대해 농심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건이 불거진 지 1년이 지나도록 조사 중이라는 핑계로 이런 모든 불공정한 관행과 행포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서 사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을지로위원회는 제2의 남양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심 사태와 같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감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갑을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정상화하기 위한 을지키기 16대 중점 추진 법률안을 6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임을 밝힙니다. 2013년 6월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사입니다. 예, 진상규명 결과 및 이 보도자료를 참조해서 그 진상조사 결과 및 기자회견문은 배포를 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해주시고요. 좀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예,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